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삶의 목적을 찾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에게 목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INFJ에게 삶의 목적이란 단순한 목표나 성공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이유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업, 관계, 성취 속에서 삶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러나 INFJ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내가 세상에 남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아주 이른 시기부터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철학적 탐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FJ의 인생에는 반드시 한 번 혹은 여러 번의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의 삶이 낯설게 느껴지고 익숙했던 관계와 일상이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이 시기는 많은 INFJ에게 혼란처럼 다가옵니다. 우울감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번아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때로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지는 충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너짐이 아니라 재구성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자아 통합 과정이며 철학적으로는 존재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단계입니다. INFJ는 목적 없이 오래 살 수 없는 유형입니다. 의미가 사라진 순간 에너지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찾는 시기에 접어든 INFJ는 이전과 전혀 다른 행동과 감정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들이 어떤 신호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인간관계가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시기에 들어선 INFJ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변화는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이전까지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돕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분위기를 조율하며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런 역할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에만 사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INFJ의 내면에서는 조용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항상 이해하는 사람이었을까? 정작 나는 누구에게 이해받았는가? 이 시기에 INFJ는 관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줄고 모임을 피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주변에서는 성격이 변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외향적 공감에서 내면적 탐색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심리적 후퇴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삶의 목적은 타인의 기대 속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공보다 의미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INFJ가 삶의 목적을 찾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사회가 정의한 안정, 성취, 인정, 관계 유지가 삶의 중요한 지표로 작동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며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INFJ 역시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분명 잘하고 있고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서는 계속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삶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권태가 아닙니다. 이는 가치체계의 재구성 과정입니다. INFJ의 인지구조는 외부 평가보다 내적 일관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신념과 연결되지 않을 때 심리적 에너지 소모가 급격히 커집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모습일지라도 내면에서는 방향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INFJ는 더 이상 잘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의미 있게 사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는 실존적 각성 단계와 유사합니다. 인간이 사회적 역할을 넘어 존재 자체의 이유를 묻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INFJ는 특히 타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활동, 가치 중심의 일, 혹은 자신만의 신념을 구현할 수 있는 영역으로 관심이 이동합니다. 돈이나 지위가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재정이 됩니다. 이 변화는 종종 직업 전환 욕구, 새로운 공부, 창작 활동, 상담, 교육, 치유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로 나타납니다. 주변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축적된 내면 질문이 표면으로 올라온 결과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INFJ에게 성공은 더 이상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의 부산물이 됩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필수가 되는 시기. 삶의 목적을 탐색하는 INFJ는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유형일수록 내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INFJ의 직관 기능은 정보를 즉각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통합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경험, 감정, 기억, 인간관계에서 얻은 의미들이 내부에서 하나의 패턴으로 정리될 때 비로소 방향성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외부 자극이 많을수록 오히려 사고가 흐려집니다. 잦은 만남, 끊임없는 대화, 관계 속 역할 수행은 내면 탐색을 방해합니다. 이 시기에 INFJ는 자연스럽게 약속을 줄이고 혼자 산책하거나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음악을 들으며 장시간 사색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고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이는 내적 재구성 단계입니다. 인간은 중요한 정체성 전환 이전에 반드시 고독의 시간을 거칩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한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변형 과정처럼 기존 가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INFJ에게 고독은 치유이자 방향 설정 장치입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거친 INFJ는 이전보다 훨씬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견딜 수 없는지, 어떤 삶이 자신을 소모시키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은 목적을 찾기 위한 준비 공간이며 삶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거의 삶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목적 탐색 단계에 들어선 INFJ는 놀라울 정도로 과거를 자주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오래전 선택, 끝난 관계, 실패 경험까지 반복적으로 재생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후회나 미련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의미 재구성 과정입니다. INFJ의 사고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 감정과 사건을 연결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단절된 사건들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이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가 이해됩니다. 이 시기에 INFJ는 자신이 반복해온 선택 패턴을 인식합니다. 왜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끌렸는지, 왜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았는지, 왜 특정 가치만은 포기하지 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실패조차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통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감정적으로 힘듭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고 오래된 상처가 다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통합 과정이 끝날 때 INFJ는 깊은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었다는 이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더 이상 진정성 없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삶의 목적을 찾는 INFJ는 인간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관계 유지를 위해 상당한 감정 노동을 감수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분위기를 맞추며 타인의 감정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방향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INFJ는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진정성이 없는 관계가 강한 필요로 느껴집니다. 억지 대화, 형식적인 친밀감, 감정 소비가 큰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 변화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입니다.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집중력이며 집중력을 방해하는 관계는 무의식적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INFJ는 인간관계가 줄어들지만 남아있는 관계는 훨씬 깊어집니다. 결국 INFJ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삶보다 진심으로 이해되는 소수의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설명하기 어려운 방향 감각이 생깁니다. 목적 탐색의 마지막 단계에서 INFJ는 독특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에 어렴풋이 알 것 같은 감각이 생깁니다. 이는 논리적 결론이 아니라 직관적 확신입니다. INFJ의 직관은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감정 데이터가 무의식적으로 통합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특정 선택이 맞거나 틀리다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INFJ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목적을 찾는 시기는 인생의 재탄생 과정입니다. INFJ가 삶의 목적을 찾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관계의 변화, 고독, 혼란, 가치 재정립은 모두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온 INFJ는 이전과 다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이 됩니다. 목적은 멀리 있는 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온 시간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삶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진짜 길에 들어섰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